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허무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평생을 달려왔는데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밤잠을 설쳤던 적은 없으신가요? 사실 이 허무함은 절망이 아닌 인생 2막을 시작하라는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이 신호를 어떻게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볼 겁니다. 지금부터 단 1분만 집중해 주세요.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꿔줄 2가지 핵심 지혜를 알려드릴 테니, 우리는 흔히 내려놓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소중한 것, 즉 당신의 평안과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진짜 유산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정리하는 동시에 자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지혜 말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삶을 가치 있게 마무리하는 첫 번째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비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평생을 움켜쥐려 했던 욕심과 미련이 당신을 얼마나 무겁게 만들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비워낼 때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방법만으로도 삶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번째 방법인 지혜롭게 정리하는 기술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죠. 왜 우리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다 부질없다고 느끼는 걸까요? 그 이면에 숨겨진 첫 번째 짐은 바로 소유에 대한 끝없는 집착입니다. 젊을 때부터 우리는 더 많이 가져야만 행복하다고 믿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돈을 더 벌고, 명예를 더 쌓고, 자식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려고 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친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인생은 역설적이게도 움켜쥐려 할수록 불안하고 허무해진다는 사실이죠. 이어서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 2번째 짐은 바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남들만큼은 해야지,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죠. 그런데 만약 그 거울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진짜 나라고 믿었던 모습이 사라지면 우리는 그 거울 뒤에 숨겨진 끔찍한 공허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발목을 잡는 3번째 짐은 바로 과거의 영광에 대한 미련입니다. 왕년에 내가 이랬는데, 그때는 내가 제일 잘 나갔는데, 과거에 찬란했던 순간에 갇혀 현재의 소소한 기쁨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짐을 계속 짊어지고 간다면 과연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이어질 다음 챕터에서는 바로 이 짐들을 모두 내려놓고 가장 나다운 삶을 되찾는 마법 같은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음만 편해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아주 현실적인 해답입니다. 이제 그 해답을 향한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자, 이제 그 마법 같은 방법의 첫 번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평생 악착같이 모은 재산이 오히려 짐이 되었던 한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아파트 2채를 마련했지만 70이 넘어 건강이 나빠지자 그토록 소중했던 재산이 오히려 가족 간의 갈등을 불러왔죠. 그토록 사랑했던 자녀들이 재산 때문에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며 어르신은 결국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이 결국 나를 병들게 했다라고요. 돈이 주는 허무함은 이렇게나 무겁습니다. 그럼 삶의 의미를 잃고 외로움에 갇혔던 한 할머니는 어떻게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을까요? 은퇴 후 몇 년간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TV만 보시며 무기력하게 지내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러다 우연히 친구의 권유로 동네 탁구 모임에 나가게 되셨죠. 처음에는 쭈뼛거렸지만 땀을 흘리며 공을 주고받는 순간 잃었던 웃음과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땐 시간이 멈춘 것 같았는데 탁구장에 나가니 잃어버렸던 삶의 속도를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라고요. 진정한 행복은 물질이 아닌 삶의 활력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늘 평화로웠던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웃들은 어떻게 저리 밝을까? 궁금해했죠. 할아버지는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게 많지는 않아도 욕심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부자라네. 진짜 행복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데 있다구먼이라고요. 이 작은 깨달음 하나가 그분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었는지 이웃들은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모두 공통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평안은 외부의 것을 더 많이 가지려 할 때가 아니라 내려놓고 비울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허무함을 인생 최고의 시간으로 바꾸는 가장 중요한 비우는 기술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는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가장 현실적인 지혜로운 정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내려놓는다고 하면 마음의 짐만 생각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입니다. 평생을 우리 자식은, 우리 손주는 하며 살아왔죠. 하지만 때로는 부모의 희생이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너희들을 위해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말을 내려놓고 그저 너희들 덕분에 내가 행복했다라고 말할 차례입니다. 이 한마디의 변화가 무거운 책임감을 내려놓고 자녀와 당신 모두를 자유롭게 만들어 줄 겁니다. 다음으로 물건을 비우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건 언젠가 필요할 텐데 하면서 쌓아둔 물건들이 있진 않으신가요? 낡은 서류, 빛바랜 앨범, 켜보지도 않는 가전제품들이 우리 삶의 공간과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단순히 깨끗한 집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물건을 하나씩 정리할 때마다 당신은 과거의 미련을 버리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이 작은 행동이 얼마나 놀라운 심리적 해방감을 주는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세 번째 기술은 바로 재정을 정리하는 법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자식들 간의 분쟁이 될까봐 걱정되시죠?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주는 행위가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과 존중을 확인하는 마지막 기회여야 합니다. 이 마지막 챕터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한 상속 절차가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평안을 선물하는 지혜로운 재정 설계입니다. 결국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더 많이 얻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죠. 무거운 짐을 비울수록 당신의 삶은 더 자유롭고 행복해질 겁니다. 오늘 이야기한 관계, 물건, 그리고 재정을 정리하는 기술이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겁니다.